검찰이 이제 그 정윤회 문건은 사실 문건의 핵심 내용, 이 핵심 내용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거의 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것과는 별도로 정윤회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없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문건이 처음 보도된 날서부터 이것은 100% 찌라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씨도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완전히 자 보십시오. 지금 그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순환론적 오류라는 것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데 야당과 언론 반대 세력을 통틀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 하나는 이른바 수첩 인사에서 보여지는 그 광범위한 이런 평판이라든가 여론을 수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좁은 어떤 이런 정보를 인한 인사, 수첩 인사. 자, 두 번째는 과도한 낙하산 인사. 물론 모든 정권의 문제였지만 어쨌거나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세 번째는 청와대 내의 불통 구조. 비서실 건물과 500m 떨어져 있어서 구중굴곡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두 명의 부속 비서관과 같이 있는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는 전반적인 소통 부재.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3대 문제가 A의 영역입니다. A의 영역. 제가 이 순환론적 오류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A의 영역의 문제점을 A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A에서 해결책까지 찾아야 되고 A의 문제는 A-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야당과 언론 반대 세력의 오류는 뭐냐면 B라는 가공의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정윤회. 정윤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의 대부분은 3인 측근 비서관과 정윤회가 결합이 된 일종의 비선 실세. 청와대 밖의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국정 개입이라고 하는 B라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A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B를 공격하면서 B를 만들어 왔어요. 아니, B라는 문제 때문에 A라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가 논리상 큰 그렇게 흐름의 문제가 자, 그런데 B를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외쳐서 B를 조사해 봤더니 B가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아니, 우선 그러니까 10인 모임은 100% 찌라시고 글쎄, 예, 정윤회 씨가 주장을 하는 이번 모든 사건의 스캔들에서 총체적으로 가장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정윤회 씨입니다. 자, 정윤회라는 B라는 인물. 이것은 일종의 우리 사회의 마녀사냥이었다. 정윤회라는 뭐 있지도 않은 비선 실체를 잡아다 놓고 장작 위에다가 세워놓고 장작불에 불 붙여놓고 불이 막 타니까 막 옆에서 춤추고 이제 뭐 비가 내려서 불이 다 끝나니까 이제 춤도 먹고 알고 보니까 정윤회라는 사람은 실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윤회 씨가 말이죠. 그 야당과 반대 세력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윤회가 측근 3인방과 국정농단을 했다면 왜 지금까지 한 건도 육하 원칙에 맞춰서 자그마한 케이스라도 못 됩니까? 정윤회에 대해서. 때문에 저는 정윤회 씨는 실체가 없는 인물로 드러날 가능성이 90%가 높다. 자, 3인 측근방. 왜 3인 비서관을 대통령이 중용을 하느냐. 장관을 놔두고. 이런 식의 공격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 오바마 대통령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정치를 다 합니다. 선거 전략서부터. 원래 거기는 정치고문, 법률고문, 비서실장, 측근, 부속 비서관들이 전부 오바마가 처음에 정치할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선거운동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오랜 측근들을 쓰고 있어요. 이른바 시카고 사단이라고 하는.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내각제에서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통령은 자기 측근들 데리고 정치하는 겁니다.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그리고 자기 부속비서관들 데리고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인사하고. 근데 지금 뭐 그 김진 위원의 말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국정 동력을 좀 확보하려면은 뭔가 이걸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 바꾸는 몇 가지 그 카드 중에 인적 쇄신, 말하자면 뭐 개각이라든지 뭐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설사 부분적인 개각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미봉책에 불과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적 쇄신은 여러 번 했잖아요. 부분 개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총리까지 바꿀 뻔 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만 인적 쇄신했습니까? 전임 대통령들이 무슨 문제가 불거지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인적 쇄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폭이든 소폭이든 개각을 했어요. 대폭이든 소폭이든 개각을 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문제와 그 정권의 문제점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 그 정권의 대통령의 문제점은 그 문제점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적 쇄신이나 부분 개각은 언론도 제가 봤을 때는 탈출구를 찾기 위한 일종의 언론의 미봉책이기도 해요.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도움이 되느냐? 제가 여러 번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료로서는 대단히 성실하고 치밀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전체의 정권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개혁적이고 젊은, 예를 들자면 50대 초반 아니면 50대 중반에 만약에 비서실장이나 총리를 교체한다면, 네? 그 쌍두마차를 교체한다면 이 정권이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식의 개편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분 개각이라든가 무슨 뭐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혁신은 청와대 집무실 구조를 빨리 바꿔서 임시로라도, 아니 지금도 비서실 건물 내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안 쓰고 500m 떨어진 구중궁궐에서 침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중궁궐을 떠나라. 2명의 비서관을 데리고 와서 비서실 건물에 상주하면서 바로 옆방에 핵심 비서관들을 다 2명 수속되면서 자꾸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백악관처럼. 그래야 예를 들자면 세월호 7시간 문제도 없고 이번에 비선실세에 무슨 뭐 측근 뭐 이런 것도 없고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 공간이 이 정권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김진 위원은 이 네거티브에서 출발한 쇄신이 아니라 파저티브에서 출발한 쇄신으로 가야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해주시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